이번 강의는 홍반, 즉 에리세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홍반이랑 피부의 발정 및 레드니스와 출혈, 즉 하이퍼레미아를 뜻하는데 정상적인 피부색을 나타내게 하는 진피 유두부 모세 혈관이나 유두하 정맥총 등의 작은 혈관들의 혈류 증가 또는 주변 조직의 변화로 인한 혈관 가시도의 변화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홍반이 반드시 피부의 혈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홍반이 발생한 환자에서 정확한 양리적인 유도체나 원인 물질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홍반은 보통 일과성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일시적으로 발적이 없어지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발적이 돌아옵니다. 홍반성 질환 중 대표적인 에리세마 멀티포름에는 어큐트 이뮨 메디에이티드 컨디션으로서 스킨 및 뮤커스 멤브레인에서 발생합니다. 면역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부의 구조를 리마인드하면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organ으로서 바깥쪽의 thin 레이어인 에피더미스와 inner thicker 레이어인 더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더미스는 에피세리얼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관이 존재하지 않아 더미스로부터 티슈 플루이드의 디퓨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반면에 더미스는 fibrous connective tissue 레이어로서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혈류를 통해 뉴트리션을 공급받습니다. 패티 레이어는 더미스 하부의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로서 하이포더미스라고도 부릅니다. 피하지방층은 아디포스 티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피를 하부 조직에 부착시켜 줍니다. 표피는 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베이잘셀 레이어에서 세포 형성이 시작됩니다. 베이잘셀 레이어에서는 단층의 스템셀인 베이잘셀들이 분화를 시작하여 상부로 이동하며 프리클 레이어를 이루고 이후 케라티나이제이션이 진행하면 그래뉼라 레이어 및 호니 레이어를 형성하면서 각질이 되어 제거됩니다. 베이잘 에피세리얼 셀에는 인체의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메이저 히스토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라는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으며 MHC1 모리큘이 베이잘 셀 표면에 있습니다. 만약 베이잘 셀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사이토톡식 T셀이 이 단백질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게 되면 베이잘 셀을 공격하여 제거하려 하게 됩니다. 에리세마 멀티포름에는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으로서 사이토톡식 T셀이 부적절하게 베이잘 에피세리얼 셀을 공격합니다. 사이토톡식 T셀이 루코트라이안, 감마,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등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주변의 면역 세포가 모이게 하며 베이잘 셀의 손상을 강합니다. 이로 인해 멀티포름에는 이름답게 다양한 크기의 형태의 피부 및 점막 병변이 발생하며 마큘, 파퓰, 베지클, 이로전 등이 생깁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타르게토이드 리전으로서 2mm에서 2cm 크기의 홍반으로 둘러싸인 센트럴 네크로시스 스킨 리전이 생깁니다. 에리세마 멀티포름에는 메이저 앤 마이너 폼으로 나누며 이전에는 동일한 범주로 생각하였던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 및 톡식 에피더말 네크롤라이시스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에리세마 멀티포름에는 주로 영 애들트에서 호발하며 남자가 더 잘 생깁니다. 또한 지네틱 텐던시가 있습니다. 에리세마 멀티포름의 마이너는 마일드 컨디션으로서 언제나 선행하는 인펙션에 의합니다. 손발바닥에 타르게토이드 리전 등이 있으며
대칭적으로 체관으로 퍼져나갑니다. 뮤코잘 인볼브먼트는 거의 없습니다. 에르세마 멀티포름의 메이저는 광범위한 피부 병변이 발생하며 두 곳 이상의 점막 침범이 있어 오랄, 제니탈, 오큘라 뮤코자의 병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라이프 스레트닝하지는 않으며 오랄 뮤코자에는 항상 레드 패치가 발생하여 에피세리얼 네크로시스가 발생하며 출혈을 동반한 irregular painful ulceration을 남깁니다. 특히 hemorrhagic crusting of vermilion zone이 있습니다. 에르세마 멀티포름의 메이저는 대개 선행하는 herpes 바이러스 감염이나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있습니다. herpes 바이러스 타입 1이 가장 흔하며 herpes 바이러스의 프로테인이 오랄 뮤코자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유사하여 사이토톡식 T셀이 혼동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리세마 멀티포름의 메이저는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며 바비츄레이트,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페니실린에 의해서 발생한 예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에르세마 멀티포름에는 주로 herpes 심플렉스 감염이 원인이며 전구 증상은 없고 감염 3일 내에 발생하며 타겟토이드 리전이 특징입니다. 조직검사 소견상 피부 각질 세포 괴사로 인한 표피내 또는 기저세포층 하부의 세포 공동화 및 클레프트 형성이 특징이고 상부 진피에 염증세포가 침륜됩니다. 조직 소견이 특징적이긴 하나 진단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에르세마 멀티포름의 진단은 주로 임상 양상에 의하며 치료는 구강의 궤양으로 인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굿 하이드레이션이 중요하며 감염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심되는 약물이 있을 시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시스테믹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행히 수준에 자연 치유되며 또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형 항반과 구별되는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과 독성 표피 괴사 융해를 알아보면 주로 약물에 의해서 드물게 발생하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입니다. 두 질환은 침범하는 체표 면적이 다른 점을 제외하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 소실되는 경과를 보이나 사망률이 높은 편이고 점막 병변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으로 후유증이 남습니다. 두 질환의 임상적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소견, 위험인자, 약물과의 관계, 기저의 유사성 때문에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과 톡식 에피더멀 네클라이시스를 질환의 중증도만 다를 뿐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두 질환의 구분을 위해 증량적인 기준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은 체포 면적의 10% 이하를 침범한 경우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는 30% 이상을 침범한 경우이고 10에서 30%를 침범한 경우는 두 질환의 중첩 구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과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를 유발하는 약물은 대부분 항생제이며 기타 여러 약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 융해는 약물 투여 수일에서 한 달 사이에 발생하며 발진 전 수일 전부터 마치 독감을 앓는 증세가 나타나고 39도 이상의 고열, sore throat, difficult swallowing, runny nose, cough, sore red eyes, conjunctivitis, general ache 등 증세를 보입니다.
이후 동반하는 피부 발진이 체간에 발생하여 온몸으로 퍼집니다. 발진은 마큘 등 홍반 형태를 보이며 다양한 홍반에서 보이는 타르게토이드 래시도 관찰됩니다. 블리스터는 대개 플라시드하게 발생하여 벗겨지며 니콜스키 양성 소견을 보여 밀어내면 쉽게 벗겨집니다. 점막 침범이 특징적이며 두 군데 이상의 점막을 광범위하게 침범되어 결막염, 각막궤양, 구순염 및 스토마타이티스 등이 생길 수 있고 식도염으로 인한 difficulty eating, 방광의 궤양, 호흡장애, 설사 등이 발생합니다. 전신 상태는 매우 나빠져 피부, 점막 외 간, 콩팥, 폐, 골수, 관절까지 침범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탈수 및 2차적 세균 감염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기의 페이탈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스티븐 존슨 신드롬의 경우 사망률은 10%이며 톡식 에피더말 네크롤라시스의 경우 30%에 달합니다. 주로 디하이드레이션 및 어큐트 멜뉴트리션 그리고 스킨 인펙션에 의하며 기타 뉴모니아, septicemia,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gastrointestinal ulceration, shock and multiple organ failure 등에 의합니다. 조직 소견상 표피 전층의 케라티노사이트 네크로시스에 비해 진피의 염증은 경미하며 다이렉트 이뮤노플루오레센스 테스트상 네거티브 소견을 보입니다. 블라드 테스트는 진단에 불필요하나 수액 공급 및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하여야 합니다.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 및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의 치료는 수액 및 전해질 공급이 중요하며 초기에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감염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국소적 스킨케어 및 옵살몰로직 케어를 하여야 하고 2차적 세균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형 홍반과 스티븐 존슨 신드롬의 차이를 보면 에르세마 멀티폼에는 상대적으로 경한 경과를 보이고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며 타겟 리전이 특징입니다. 반면 스티븐 존슨 신드롬 및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 컴플렉스는 피부 점막을 침범하는 심한 경과를 보이고 대부분 약물에 의해 유발됩니다.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라이시스와 스타필로코칼 스케일드 스킨 신드롬을 간단히 감별하는 도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 외 홍반을 보이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으며 각각을 하나씩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원심 고리 홍반은 홍반 또는 두드러기 모양의 구진으로 시작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병변이 경계부로 확대되어 환, 궁상 또는 다륜상으로 커집니다. 병변의 중심부는 치유되며 경계부는 하루에 2-3mm씩 확대되기도 하나 직경이 10cm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양한 기간 후에 병변은 사라지거나 새로운 병변에 의해 대치되기도 하며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에리세마 자이레이튼 레펜스는 폐암 등 악성 종양에 의해 생기는 드문 질환으로 신체 표면 위에 나뭇결 모양의 움직이는 중심이 융기된 홍반성 띠로 구성된 발진이 발생하며 홍반성 띠는 평평하거나 융기될 수 있습니다. 경계부에 미세한 인설이 흔히 관찰되며 대략 하루에 1cm 정도의 크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뉼로마 아뉬레어는 원인이 아직 불명확하지만 튜버클린 테스트, 대상 포진 후 흉터,
일광 노출, 바이러스, 약물, 내분비 질환, 악성 종양 등과의 관련성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국소형이 가장 흔합니다. 국소고리 유가증은 가장 흔한 임상형으로 주로 소아나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며 손가락, 손등, 발등에 잘 발생하고 팔, 다리, 몸통, 두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분홍색의 평평한 부진이나 결절로 시작해서 병변이 점차 원심성으로 진행되며 중앙부는 퇴행이 일어나 고리의 모양을 이룹니다. 이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고 결절은 궤양이 일어나지 않으며 수개월 내지 수년 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연히 소실됩니다. 재발이 흔하며 재발한 병변은 과거 병변보다 빠르게 소실됩니다. Acute Febrile Neutrophilic Dermatosis는 스윗 신드롬으로도 불리며 원인은 아직 불명이며 발진 시작 1에서 3주 전에 인두염 또는 상기도 감염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주로 30에서 50세의 연령에서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얼굴, 목, 팔, 몸통, 다리 등에 갑자기 구진 또는 판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인 통증 또는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병변은 2에서 10cm 정도로 대개 다발성이지만 단일 병변일 수도 있으며 부종 때문에 투명하게 또는 물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만지면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발진과 함께 지속적인 발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성병변을 보이며 두통, 관절통, 전신세약을 호소하면서 결막염 및 상공막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의 전신투여가 주된 치료법으로 동반 증상과 피부 점막 병변이 치료에 신속히 반응하며 수일 내에 반응 없이 병변이 소실됩니다. 홍반성 질환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히스토리 테이킹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양상에 따라 검사 방법들이 상이하며 이는 상황별로 결정됩니다. 약물에 의한 경우 투약을 중지하면 개선되고 각각의 질환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번 강의는 홍반 즉 에리세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